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투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반등 구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유가는 $100 깨질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강하게 반등이 돌았죠. 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5,532포인트 5%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3%대 상승을 마감했네요. 35포인트 상승했죠. 1,100포인트. 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분석할 때 여러 가지 툴이 있었거든요. 어제도 유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렸고, 유가는 이제 근원물과 원원물을 말씀드렸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이제 인덱스를 많이 봐요. 이제 첫 번째 인덱스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상 이거는 뭐냐면 이제 피자 데이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백악관에서 뭔가가 일어나면 이제 야근을 많이 해서 피자 주문이 많이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지표로 인덱스를 많이 쓸 때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는 거는 또 이제 이런 전쟁의 리스크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 판단을 할 때 첫 번째는 이제 항공 비행기의 실시간 운행 상황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요. 이런 것들, 이란 지역을 챙겨놓고 이제 한국이거든요. 이런 그 비행기 노선들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된 그 비행기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또 확인할 거는 이제 물류 있잖아요. 해상 물류. 이 배들이 어떻게 가고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체크를 해요. 이거 체크를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이게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구나. 그다음 유가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해역에 있는 그 배들의 움직임을 보고 그다음에 비행기의 움직임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주가에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나스닥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가장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를 딱 보고 이거 너무 강하게 이게 이 전쟁에 대한 이슈를 미국에서는 크게 보지 않는구나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걸 보면 우리가 나스닥 보면 되죠. 전쟁하고 2월 달부터 해서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이제 전쟁의 리스크는 크지 않고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고, 주가가 떨어지면 트럼프가 이제 립 서비스를 해서 주가를 다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에 영향을 거의 안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많이 받죠. 이제 유가에 대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다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좀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 중에 이유는 또 우리나라는 이제 비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반대 매매가 좀 들어와요. 극심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더 깊게 들었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제 급반등이 또 들어오죠. 이게 이제 이 반등의 폭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쟁들이 주가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냐. 그다지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크게 줬으면 벌써 만약에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기 전저점을 깨고 22,000 밑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살렸단 말이에요. 어제 저 자리가 깨면 되게 안 좋은 자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겨 올렸어요. 그러니까 저 자리는 좀 지킬 수 있는 자리대다. 그래서 그다지 크다게 지수에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뭐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전개가. 근데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는 주가에 영향을 그렇게 강하게 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피자 인덱스 같은 거, 그다음 항공 노선, 그다음에, 해상, 지금 움직이는, 배의 움직임,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유가에 대한 원월물, 그다음에 근원물에 대한 변화들,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주가의 이 전쟁 영향이 오래 가겠구나, 안 가겠구나라는 것들을 예측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는 또, 이번 주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예요. 근데 만기 때 좀 영향을 또 주는 게 이 전쟁 리스크가 겹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낙폭이 더 커요. 왜 그러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잡아놨었거든요. 만기 전에는 매도를 잡았는데 5,200에서 5,000포인트로 제가 갭 상승 3번의 3갭이라고 얘기했던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거기에 와야 애들이 수익이 나는 구조였었는데 결국은 수익 내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냐. 어제 말씀드렸겠지만 비중을 다 줄여놨기 때문에 이제 사요. 그게 이제 만기의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12일 날 만기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은 다시 한번 또 레벨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은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어제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자, 지수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 시그널은 이거는 이제 이 주가는 이제 그래프를 보는 게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에요. 수요와 공급단을 가지고 개인들과 그 메이저의 심리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아, 이 가격은 싸다 비싸다라는 거를 가격 이론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체크해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는 것들은 이제 방향을 예측하는 거죠. 이 방향 설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 건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게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는 거죠. 얼마만큼 매수가 들어오고 얼마만큼 매도가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기술적 분석은 먼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흐름, 지금 당장의 스탠스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게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이제 지수는 기술적 분석 가지고 우리가 많이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이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개인들의 심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 어떻게 도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종합지수를 봤을 때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예요. 가격의 위치를 우리가 딱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가격 위치는 어때요?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한 30%, 25% 정도 빠졌던 자리예요. 고점 대비. 근데 여기서 뭐냐? 요 자리를 잘 봐야 돼요. 그 다음날 양봉 들어오고 이 다음날 한 번 더 밀렸잖아요. 근데 여기를 저점을 깨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때는 뭐를 의미하느냐? 매수에 힘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는 맞지 않지만 예측을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밀어놨으면 얘는 벌써 61선까지 5,000포인트 깰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요 자리에서 꼬리가 들어왔어요. 그럼 요 1차적으로 음봉 하나 맞고 저점 하나 나왔고 다시 양봉 들어오고 다시 양봉 들어오고 다시 밀렸어요. 그럼 한번 테스트한 거예요. 저점을. 근데 저점을 테스트했을 때 5,000포인트를 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가 부분에 땡겨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시장이 반등이 들어올 겁니다.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요 라인이에요. 왜 그러면 이 버터플라이 봉들이 그냥 음봉으로 여기서 요 음봉이 좀 길게 만들어졌다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종가에 땡겨 올랐고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들이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이제 외 바닥으로 떨어진 자리는 쌍봉을 만들면 이 쌍봉을 만들러 가요. 그래서 요 갭 매크로 1차적으로 요 갭 떨어진 갭을 매크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변화가 생겨요. 한 번 더 올라갈 거냐, 한 번 떨어질 거냐.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떨어지더라도 다시 위로 이 추라이해서 갈 겁니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건 여러 가지 수급 논리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그동안 1월, 2월, 3월달 매도 친 게 27조인데 여기서 사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시장 자체 변곡점을 만들어서 위쪽으로 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갈 거냐? 두 가지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반도체가 탑이기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이번 기회를 살 수 있는 전략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코탁으로 넘어야 돼. 그 코스피는 이 세 개만 보면 돼요. 차 반이라 그러죠.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를 보면 되는 거고, 코탁은 이제 매기가 이제 ETF 쪽이 이제 자금이 액티브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잘 봐. 여기서는 잘 봐야 돼. 올라간 거 건들면 안 돼요. 얘들 포트를 잡을 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건 안 땡겨요. 뭐 리노건엄, IAC, 막 이런 것들. 그래서 테크윙 이런 건 안 땡긴다고. 그래서 오늘 많이 밀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애들. 이거를 우리가 컨택할 줄 알아야 돼요. 요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만기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액티브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리 다 반영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관망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을 타겟을 잡을 건지를 우리가 컨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번, 액티브가 오픈되기 전에, ETF가 오픈되기 올라갔던 종목은 차익 매물이 나와요. 분명히 나오거든.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 밀리는 것도 많이 있었죠. 이런 것들은 선반영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는 게 이번 주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체크하면 되고요. 그런 종목들이 좀 눈에 보여요. 요거는 이제 오늘 이제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이제 종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을 잘 활용하셔서 그 종목을 컨설팅 받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종목들이 이제 코탁 위주로 오늘 종목을 그 멤버십 그 회원 여러분들에게 업로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잘 지나면 다음 주부터 시장이 좀 좋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반도체 저점을 받는 전략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는 관망하는 전략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탁 쪽에 ETF가 오늘 시장에 이슈가 되면서 그 종목에 다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제가 멤버십 회원들에게 올려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만기 이제 내일 모레예요. 이제 그때까지 관망하고 뭐 시장은 나쁘진 않아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잘 관망하고 전략을 짜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고요. 멤버십 회원님들은 종목 올려준 거 잘 컨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너지 더 드릴게요. 겨울개월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